그러니까 치고 나왔는데. 하이브의 다른 자회사가 피해를 끼쳤다고? 그렇죠. 그래서 뉴진스만의 독보적인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하이브에 계속 있으면 카피 당할 거야.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간다. 이번 시나리오가 되려면 이거 1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뉴진스의 가치가 망가질 거야. 망가지니까. 그러면 뉴진스의 팬들이 그러면 안 돼. 거기를 떠나야 돼. 하이브는 지금 악덕 기업이 돼 있기 때문에 뉴진스를 잡을 수도 없어. 팬들도 다 뉴진스 팬이야. 민대표 편이야. 네. 그래서 팬들도 다 글로 갔어. 그러면 하이브가 알겠어. 우리 지분 팔게. 예, 둘 다 하이브가 욕을 먹어야 되는 욕을 거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팬들이 다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3번 남이 들어와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인데 이거는 이사회가 결의하면 일단 할 수가 있어요. 당초 이 어도어라는 회사의 이사는 미니진 빼고는 다 하이브가 내려보낸 이사였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다 미니진 측근으로 교체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3번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조금 있는. 그러면 야 우리 빨리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발행하자 라고 결의를 빵빵빵빵을 쳐.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이미 마련이 돼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혹시 3천억 있으세요? 국내에서 3천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이브랑 적을 지면서 이걸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싱가폴 투자처,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번에 나온 문건에 등장합니다. 총수님이 정확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사회가 3자 배정을 한다고 칠게요. 막 하고 있는데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걸 거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총 싸움을 염두에 두되 일단 먼저 저지를 수는 있는 거예요. 아티스트 성향을 가진 어떤 기획자가 자기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서 너무 뿌듯해.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 그 인프라들, 예를 들어서 7,500만 유튜브 계정이라는 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력과 자본과 에너지가 투입돼서 만들어진 건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하이브가 주는 돈도 당연한 것이고 나의 안목만이 유일한 가치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잖아요. 나는 예술가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상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 네. 상식적인 질서라는 게 있는데 부당하게 이 양반에게 하이브가 평상시에 압박하고 요구하고 총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진짜 부당 대우, 엄청난 무슨 뭐 이미지 훼손 이런 게 없는 한 반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가 분명해라는 증거를 계속 내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피해를 입고 있었어. 지금 그래서 논리가 나는 경영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내 자식 같은 뉴진스의 이미지를 카피한 다른 그룹을 출시했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건 감사였다. 너무 약한데. 그렇죠. 여러분 이미지가 얼마나 카피당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해요. 뉴진스라는 그룹이 자기랑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시나리오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뉴진스에 대한 그림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장문에도 나 미니진의 입장은 이러이러하다. 뉴진스 멤버와 법정 대리인과 논의한 결과 입장은 이러하다 라고 입장문이 나오는 겁니다. 뉴진스를 본인이 잘 키웠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대가는 받은 거예요. 뉴진스 관련 모든 진짜 저작권을 하이브로 또 뺐어야 되는데 어떻게 뺐냐고 이걸. 방금 총수님 말씀하신 뉴진스에 관한 모든 지적 재산, IP, 뉴진스라는 이름 그 자체도 회사에서 놓고 나가요.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불이익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 새로운 회사로 다 옮겨야 돼요. 이 계약을 파기하고 아마 배상금 엄청 물어야 될 거야 아마. 위약금도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일을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하이브는 이 분쟁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 구조로 지금 비즈니스가 가고 있는데 예전같이 엔터 시장이 국내에서 놀아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건데 이 모델을 어떻게 안착시키냐가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이브의 그런 그 음반 계열사가 20개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거꾸로 미국에 있는 큰 회사를 1조 들여서 삽니다. 하이브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20개의 자기 자회사 레이블에서 그 연예인들이 관리가 안 되면 하이브라는 전체 왕국은 무너지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이 K-팝의 비즈니스는 이런 방식으로 펼쳐지겠구나. 아까 그 제가 어떤 문건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건 작성자의 인터뷰는 현재 나왔는데 내가 작성한 건 맞다. 근데 회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나서 끄적여 본 거다. 민 대표는 나 그거 뭐 몰라. 이런 식의 이런 건 내부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연초부터 뭔가 꼬리가 잡힌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추측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그룹 있죠. 그 미니진 대표가 카피라고 지목한 그룹, 그 그룹이 이 사실은 3월달, 4월달에 활동이 끝나는 걸로
다음 달 5월 달에 활동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그룹이 인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활동이 연장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희진 대표가 뭐 왜 표절하냐, 왜 활동 안 되냐 이런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하이브 그룹 전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복합적으로 타이밍이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뭐더라? 듭니다. 아일릿. 아일릿. 민 대표 쪽의 계획이 이 아일릿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이 활동하고 나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하이브 대표의 공식 그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 따르면 아일릿과 상관없이 훨씬 이전부터 계획된 경영권 탈취에 관한 얘기다 라고 회사는 일단 규정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쭉 하고 나중에 아일릿을 이용하는 것이다. 핑계를 대는 것이다. 회사는 일단 그런 내용. 만약에 민 대표 말대로 저 아일릿이 나의 이 위대한 작품인 그 뉴진스를 해치고 있다고 그래서 막 열받았어. 하이브이 나쁜 새끼들 하면서 이 계획이 진행됐느냐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또 다른 문제가 게 자기도 연예인을 키우는 힘이 아닙니까? 다른 그룹 계열사의 연예인을 또 그 그룹을 아티스트를 카피 그룹이다라고 딱 지목을 하면서 그 그룹 팬들로부터 다시 안 좋은 여론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설픈데 이게. 그렇죠. 윤리적인 차원을 다 떠나서 어느 순간 보면 감탄을 하게 하는 그림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왜 이러지? 뉴진스처럼 그 인기 있는 그룹도 잘 살아가고 민희진 대표라고 하는 그 좋은 기획자도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 같이 침몰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뉴진스를 만드는데 161억 자본금이 들어갔는데 그 카피로 지목된 그 그룹을 만든 그 회사 있잖아요. 거기도 자회사인데 그거는 1,500억이 들어갔어요. 그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든 제2의 걸그룹인데 여기 시작하자마자 카피 그룹이다라고 고춧가루 뿌려보면 그러니까. 그룹 전체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을 수 있죠.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본인이 창작한 것만 유일하게 보호받아야 될 게 아니잖아요. 네. 안타깝네. 우리가 모르는 하이브의 악독한 뭔가 있나? 진짜로 숨겨진 얘기들이 더 나올지 안 나올지를 지켜보긴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거에 따라 이게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추후에 양측의 공방전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고 뉴진스가 5월에 컴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냥 사임해라고 사임 요구를 했거든요. 주초보다는 그게 간단하니까. 예, 근데 아직 사임 얘기가 없어요. 만약 사임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총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주총 임시 결의로 해임시켜야 돼요. 2달 이상 걸려요. 그런 게 하이브 전체 기업에는 리스크죠. 우리가 모르는 그렇죠. 하이브의 그 불법적인 뭔가 있어가지고 역전되기 전까지는 네. 지금으로서는 되게 민 대표에게는 불리한 양상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선생님 뭐 3년 있다 포르쉐 사신다고 하시죠. 저도 3년 있다 같이 사고 싶어요. 그 정치인들은 요새 유튜브 엄청 띄워주시는데 제 유튜브도 많이 좀. 자,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버섯코 키우기를 한참 했는데 왜 전투력이 안 오르죠? 잠시만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니 삼천 뽑기와 1999 다이아를 수령하지 않았네요. 혹시 다른 게임을 다운받으셨나요? 지금 버섯코 키우기와 루피가 콜라보 중입니다. 버섯코 키우기 콜라보 동료 전망 루피! 헬멧, 무기 장식, 후회형, 콜라보 이모티콘까지 모두 드리고 있어요. 쿠폰 코드를 입력하면 가방에 최상급 보상이 가득 찰 거예요. 더 많은 혜택은 링크를 터치해 수령하세요. 버섯컷 키우기 3천 뽑기 무료 증정. 김 대리님 또 20만 원 세금 환급 받았대. 연말정산? 어? 지금 5월인데? 갑자기 5월엔 3.3 황금. 장사하기도 바쁜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자, 추미애 당선자를 모시겠습니다.
최다섯 당선자라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네.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네. 박수! 요새 선거 때보다 더 바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뭘 하시려고 하나 봐. 네. 다른 얘기하기 전에 하남갑 여기도 네. 출구조사는 11%를 이겼어요. 여론조사 꽃 그리고 당일 비공식 조사 출구조사는 비슷했어요. 네. 근데 실제 개표 결과는 1.1%였죠. 그러니까 여기도 뒤집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론조사 꽃이나 당일 비공식 조사나 큰 격차인데 개표 결과만 1.1%예요. 저는 요즘 이런 지역구들 연구하고 있거든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연구가 됩니까? 그 연구는 저희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국회의장 출마하십니까? 제가 출마할까요? 선수로 보나 나이로 보나 네. 관례상으로는 이제 거의 자동으로 되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희한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아, 제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본인은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도 그 200석이 안 됐기 때문에 더 국회가 중심 잡아주시라 하는 게 첫 번째 있는 것 같아요. 국회라도 우리를 지켜다오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정치의 중심이 국회일 수밖에 없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발을 빼고 몸살이고 주저하고 그런 거 더 이상 안 된다. 또 저 자신도 그런 책임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신뢰와 저 자신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이 결부가 돼서 제가 꼭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21대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들이 개혁 과제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네, 네,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가지고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 이렇게 제안했는데 네. 이 중을 국민의힘이 등으로 바꿔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도가 뻔하잖아. 네. 등이라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민주당 출신의 의장이 받아줘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사실상 모든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켜버렸죠. 한동훈이 그랬어요. 국회의장이 국회하면서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네. 이런 거를 보고 싶지 않은 거지, 더 이상. 그렇죠. 그러면서 부가조항을 막 넣었어요. 그거 마사지 하려고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천천히 논의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사개특위 아무것도 안 해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나올 것이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대로 끌고 가고자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보수 매체들이 막 그걸 또 네. 지원해 주겠고, 그게 협치라고. 예, 하면서 예. 민주당이 의회 독주를 한다고 막 또 공격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를 매일 구독하는 네. 분들은 아 이거 내가 욕먹겠구나 네, 하고 네. 그쪽도 받아줘야 된다고 하며 이게 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지지층한테는 강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뭐 법사위원장 양도 안 한다고 했다가 양도 해버리고 수사권을 박탈하는 걸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해놓고 안 해버리고 이런 걸 누누이 겪으면서 제발 좀 똑바로 해라. 우리 추미애 당선자는 그거 하긴 할 것 같아 그렇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네. 법무부 장관의 대결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모든 언론은 윤석열 총장 편이었고 네. 추미애 장관은 매일매일 두드려 맞는 역할이었어요. 네. 지금 되돌아서 그때 상황을 보면 네. 추미애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그때처럼 하겠구나 제대로. 네.
그래서 재미있는 그 합성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장석에 있고 찢어버리는 거? 네, 낸시 펠로시처럼 그걸 기대하는 거죠. 네, 그 정도의 그러니까 강단 있는 국회의장을 기대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한테 물어보면 네, 추미애 당선자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을 텐데 네. 우리는 이제 학습을 했죠. 아, 국회의장이 진짜 중요하구나. 네, 네. 국회의장은 근데 의원의 표를 얻어야 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초선 그래서 지금 바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방금 전에도 저 경기도에 모여 계신다 그래서 만나고 이러거든요. 두 번째 선거하고 계신 거 아니야 지금? 네네네. 그분들은 눈빛을 보니까 저를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선 이상인 분들은 또 갈등 아니냐. 언론이 워낙 악마화를 시켜놔서 제가 하남시 갑 선거구에서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이분들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오해를 많이 했다. 네, 알고 보니 굉장히 이쁘다, 잘 웃더라. 아, 제가 국회의원 표를 얻는 게 더 힘들어요. 네, 유권자들 아니, 표정이 바로 나오잖아. 네, 국회의원들은 막 웃으면서 네, 막 쏘고 다른 사람 찍는단 말이야.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는데 저 혼자 부족해요. 좀 도와주십시오. 지지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룰을 바꿨다고 합니다. 초반에 과반 의석이 안 나오면은 2라운드 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해봤습니다. 20, 30표 얻어가지고 국회 300명을 대표하는 의장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결선 투표를 도입했으니까 그러면 예선 투표도 도입하자. 사전에 당원들한테 아, 예선 투표로 한 2, 3배수로 걸러내 달라. 기왕에 룰을 바꿀 거면 민심도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당원 주권인데 그죠? 예심이라도 좀 부탁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보니까 막 열심히 전화하시고 있다고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있었어요. 당선자한테 너 지켜볼 거야. 네네네네네. 민심이 추미애를 원한다는 걸 알리는 일을 해달라. 당신의 따를 때 민주당이 가장 씩씩했거든요. 국회의장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3년 못 기다린다 국회가 해달라 그러는데 딱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아니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 그분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무지하게 욕을 먹었거든요. 김총수님이 증인이에요. 저를 아침 저녁으로 조롱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추미애는 도대체 내 말을 안 들어. 네, 막. 근데 그때 탄핵 국면에서 야권을 다 합쳐도 172석에 불과했어요. 28석이 모자랐어요. 김무성 기반 좌장이 탄핵을 가장 먼저 꺼냈어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데 나중에는 변한 거예요, 이분도. 청와대에서 그 7인방이 있었잖아요, 원로들이. 불러가지고 겁을 준 거지요. 대통령은 4월 말에 퇴진하고 6월 말 조기 대선 할 거야. 그렇게 우아하게 물러나게 해주고 개헌을 하자. 개헌을 하면은 이제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내각제 개헌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 국정농단은 다 없어져 버리고 헌정질서 복국하면 일본 다음 총리가 안내까지 계속 직진. 그게 여의도 정책 패배했었던 내각은 총리는 국회 추천 총리로 거국 내각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가 한참 돌았죠.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다 저를 적으로 돌리고 계속 저를 욕하고 그랬죠.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렇죠. 예. 헌법학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탄핵 심판은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고 헌법에 대한 태도 책임을 묻는 거니까 세월호나 헌법을 안 지키고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헌법 질서를 존중할 수가 없다라는 게 증명되는 정도다. 그래서 이 탄핵 재판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를 불러냈어요. 이건 형사 책임이 아니고 행상 책임입니다.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니까 수첩에 좀 옮겨 적겠다고. 그래서 형사 X 행상 동그라미 기자들 앞에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건 탄핵으로 가겠다. 청와대에 보내는 신호였어요, 사실은. 그때 28표를 얻었던 저의 이 공인데 다들 당신들이 했노라고 막 떠들어요. 뭐 언젠가 얘기할 날이 있겠지 그러는데 이게 5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 기회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누가 제일 잘할까요? 최상병 사건이 가장 가능성 높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가게 돼 있어요. 뭐 부동씨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안 가겠지만, 네. 엉터리 지휘관을 만나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아무도 애국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검찰도 제가 한 65%는 돌아섰다라고 보는데요. 네. 현재 65% 돌아섰다. 네네.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걸 검찰총장이 손대지 말아라고 했어요. 가족 일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중앙지검장이 소환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요. 그런 수가 살짝 나온 적이 있죠. 네. 중앙지검장이 네. 지금 대통령 부인을 할까 말까 했더니 누구를 법률 특보로 앉히겠다. 이복현 씨를. 근데 이복현 씨는 금감위원장을 지금 금감원장이 됐어요. 네, 그렇게 영원히 범죄를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로 아주 휘발력 있는 사건이다. 자 국회의장 언제 뽑죠? 개원이 5월 30일이니까 네네. 그 이후에 뽑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민주당에서 내정을 하겠죠. 그게 좀 대세연금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게 중요하죠. 있겠구나. 그래서 뭐 5월 30일 직전하지 않을까. 야, 네.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 이렇게 흥미진진한 적은 처음이야. 야,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이재명 대표 연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이거 전례가 없는 일인데, 근데 의원들 몇 분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질문을 당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제 친척들은 이 대표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냥 웬만한 정권 같으면 당권 대권 분리해서 가는 게 맞지만 지난번 체포영장 그 청구서가 들어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 20명 넘게 네. 엉뚱한 당 대표를 체포해 가라라고 동의하는 거 보고 저 깜짝 충격받았어요. 지금 모두가 충격받았죠. 네, 그래서 당의 구심점으로서 유일한 어떤 대권 후보로서는 안정감 있게 당을 지휘해 가는 것. 안 그래도 뭐 대선 1년 전에는 그만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당분간 좀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추미애 당선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때 하도 놀래가지고 구심점이 복잡된다. 네.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까지 계속 흔들려고 할 텐데 네, 네. 당의 구심점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런 네. 차원에서는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영소회담에 대한 그 윤석열 정권의 자세도 보면서 결정을 심사했습니다. 오히려 선수가 높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2대 국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선 저는 그 대통령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본인 신상에 관련한 것, 주가 조작, 또 최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회피, 최근에는 이시원 그 공직기관 비서관이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하고 그 법무관리관이 갑자기 기록을 회수를 하고 최상병 사건 네. 경청에 네, 접수된 회수했죠. 네네 그런 걸 보면서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구나. 거부권을 밥 먹듯이 해버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악하다가
나중에 부감각해져요. 이게 완전히 견제와 균형의 원래 거부권 행사 취지와 벗어나는 거죠. 자기 신상에 관한 것을 역대 대통령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그렇지. 없어요. 가족 문제는 특히나 그래서 개헌도 원포인트식으로도 좀 해보고 입법으로도 또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일정 정도 네. 제약을 하는. 제약을 가하는 예를 들어서 가족 문제는 안 된다든가, 네, 자기 신상에 관한 건안 된다든가. 네. 그런 이해 충돌 사안에 대해서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좀 시급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법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자꾸 트리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의 낸시 펠로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추석 할 때 국회의장이 바로 네. 올려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권한이 있잖아요. 잘 안 쓰려고 그렇죠. 하죠. 그거 하라고 짜릿하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으신 건데. 네. 그러면 테러 방지법 할 때 네. 그때 국민의힘이 의장이었는데 그때 테러 방지법을 올려버렸죠. 그렇죠. 나는 직권상정 권한도 필요하다면 쓸 것이고 필요하다면 민심이 그것이라면 민심을 받드는 것이 민치가 중요한 거지 협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해놓고 왜 민심은 안 듣고 그냥 여야끼리 적당히 짜옹하고 그래요. 되게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제가 왜 무서워요 도대체? 얼마나 제가 부드럽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숨김이 없고 뒤끝이 없고 그죠? 그런 게 무섭지. 제일 좋은 사람. 대통령과 국회의장으로 보내시면 제대로 된 2라운드긴 해요. 네. 정말 스케일을 최대로 키워서 그러시는데 나는 미국화가 아니에요. 그러시진 않겠죠?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제가 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아마도 국회의장 건으로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벌써 핫해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핫해지기 시작할 이 찰나에 네. 첫 번째로 저희가 모신 거예요.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부끄러워요? 있습니다. 아니, 한 번 더 모실게요. 이게 쭉 올라갈 거거든. 틀림없이. 추려주면서. 네, 추려 주십시오. 자, 여기 됩니다. 약 600m 앞 송정 삼거리에서 상주 하양 구곡 방면 좌회전입니다. 제가 약 600m 앞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할인합니다. 잠시 후 요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요 세트 구성이 아주 약 300m 앞 송정 삼거리에서 상주 알죠? 화양 구곡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다섯 번 좌회전입니다. 오겠습니다. 이야, 영화 유튜버, 영화 평론가, 변호사, 조국 혁신당. 원래 자리가 여기 아니었잖아요. 당선자가 되니까 신분이 급상승하네. 저 끝에 앉아있다가. 당선자가 되고 나니까 달라요, 기분이? 시즌부터 좀 피곤이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빡세게 굴려요. 너무 약 에너지가 300m 앞 넘쳐봐. 송면 삼거리에서 하루도 안 문경 쉬고 상주 방면 그러니까 얼마나 좌회전입니다. 그 사람을 빡세게 굴리는지 상시 선거 체제야. 선거 아직 안 끝났더라고, 거기는 보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전북 잠시 후 그다음에 좌회전입니다. 광주 전남 벌써 집에 들어가니까 12시 반이더라고. 보면 하루 일정이, 유세를 아직도 다니는데. 전주에서 쭉 일정하고 광주로 넘어가서 익산을 먼저 갔구나. 최해병 모교인 원광대 가서 공념하고 그 양반이 원래 논문 많이 쓰기로 유명했는데 이제 할 일이 없잖아.
아까 대기실 들어오자마자 첫 일성이 배고파였어요. 이게 뭐야? 와서 빵 먹었어요.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상가가 있는 하이도까지 들어갔다. 시내버스가 있는데 그것 타면 늦는다. 배를 빌려라. 1시간 정도 안에 딱 둘러보고 다시 1시간 만에 나와서 광주로 이동. 또 밥을 못 먹었어요. 조국 대표한테 선거 끝났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줘. 우리는 어제 기차를 타고 오다가 오늘 박은정 검사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다. 질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내달라. 박 검사 어제 잠 못 잤을 것 같아. 그리고 1시 20분에 기자회견했어.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황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상황실을 옮겼어. 선거 끝났다고 이제. 조국 대표 한 하루 정도 자는 주사 좀 나요. 그래서 나는 개원을 하기 전에 자체 휴가 일정을 내야 되겠다. 체력도 좋아. 보니까. 집버를 드시는 게 아닐까요? 윤석열가 요새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 예술이에요. 예. 총선이 이기고 쉽게 한다고 하질 않나. 자, 20초만 해요, 20초. 언제 마셔도 이 맛 잡숴봐. 아 진짜. 진버 브라운입니다. 99,000원. 세계에서 제일 싼 가격. 최저가. 스승의 날. 어버이날.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거 컵이랑 빨대 너무 예뻐요. 이거 득템하세요. 어서 빨리 구입하세요. 요새 최상병 선수하고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사진도 많으지만 나는 최상병 선수 진짜 이상하거든. 지금 이제 나오는 뉴스들은 누가 잠시 후 경찰서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전화했다. 요즘에 대통령실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아니야? 있습니다. 수사 외압 자체도 중대범죄인데 그 지시가 만약 대통령으로부터 왔다면 이거 탄핵 사유 아니야? 그래서 중대범죄가 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이 사건 왜 이러냐면 결국은 해병대 사단장 한 명 살리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해병대 사단장 12개가 군 사망 사건에서 별 2개짜리 처벌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무슨 별 2개짜리를 정권에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운명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보호하지? 난 처음에는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보다. 뭐 어딘가에 교차점이 있겠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서로 모르는 사람. 윤 대통령이 자기 사람 챙기고 지인 챙기고 가족 챙기고 후배 챙기고 이런 거는 알려져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차없단 말이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호주 대사 보내주고 막 공처 2명이나 보내고 나머지 승진시키고 모르는 군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 Why?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은 있어요. 검사 과정의 가장 큰 이유는 뭔가를 단죄하는 게 아니고 봐주는 거다. 윤 대통령처럼 지금 검찰 조직과 국가 조직 운영을 혼돈하는 그런 분 입장에서는 내가 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별 문제가 되려야지 없이 뺏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봐주려고? 당시 수혜와 관련해서 국민의 홍보에 도움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고 덜컥 봐주고 나니까 진짜 그건 커진 게 아닌가. 22년에 수해 났을 때 수해복구 사업하는 걸로 칭찬을 받는데 야 그래가지고 지가 그럼 누가 하란 말이야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임성근 얘기 나오니까 그래 놓고는 아무도 그걸 주워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불리하게 생각하고 약 600m 앞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나 그거 표처로 만들 거야. 이게 예고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가 사단장을 물속에서 나타난 귀인이라고. 너 왜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 네, 지나간 사람, 오, 귀인이네. 수염을 막 만들면서. 손바닥 이렇게 펴면서? 검사의 시각에서는요, 누군가를 불기소를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잠시 신변에 후 문제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생기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봐준다는 것은 너무 본인에게 손쉬운 일,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내린 명령은 틀릴 수가 없어. 나는 관대하다, 나는 위대하다. 방향성의 가능성도 아니고 인정.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되니까 안 돼. 비인설 뭐 우리가 약 하도 600m 이상을 많이 앞 봤기 시속 때문에 30km 박수형 과속 구간입니다. 살려두고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오랫동안 안 보이는 우리 대통령 부인 있잖아. 혹시 우리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부인끼리의 어떤 도처점이 있나?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생전 얼굴도 모르던 목사님한테 가방도 받으셨잖아. 스토킹을 당하신 거지. 가방을 투척당하신 거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노인 거 아니야. 보호구역입니다. 뭐 그런 식의 교차점 같은 걸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라도 해야 나는 이게 이해가 갈 것 같아가지고. 약 600m 앞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사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건 오히려 저는 이해가 가요. 그 밑에 유재현 법무관리관이라든가 이시원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도 그 사람들이 움직인 게 저는 이상해요. 그 사람들은 법률가잖아. 그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되리라는 걸 알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군검찰들까지도 솔직히 이 정도 사안이면 지난번에 중에서 니들이 구속될 상황이다라는 법을 기본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법들이 많아요. 저는 박정원 대령이 너무 튄 행동을 했던 거다. 박정원 대령이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게 대령이었기 때문에 몇 팬대로 한 거지. 대령이 하란 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벌어졌겠죠. 그럴 수 있겠네. 네. 맨 처음에 그러면 이 사단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눈길을 준 이유는 뭘까? 교차점에서 출발한 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부인끼리의 교차점이든 또는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차점이 생겨야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쟤는 내가 봐줄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더 큰 충성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다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공직 기강을 매우 흐트러뜨렸지. 아니 정진석 부실장도 그렇고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네, 일로와. 내가 뽑아줄 수 있어. 나는 관리하다. 그렇죠. 정말 능력 있고 멀쩡하고 이런 사람 안 쓰잖아요. 이 사건은 출발이 이상해요. 출발이 그냥 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데 어이구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면 되나. 그래가지고 자기 도와주러 막 보냈다. 그때까지 관대하지 않아.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하긴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 사람 꺼내서 사면해가지고 일부러 다. 사면해서 고맙지. 그렇잖아요. 충성해. 이런 느낌이구나. 기소해가지고 형이 확정된 걸 사면해서 공천하는 경우 있어도 저 사람 내가 잘 본 사람인데 어떻게든 막아.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계속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했는데 내 말을 뒤집지를 못하는 윤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검에 이를 만큼 일을 밀어붙여서 한 게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60시간 흐지부지 됐잖아. 이때까지 끝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흐지부지 됐지. 의사 수 2,000명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도 흐지부지 되고 끝까지 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 스타일인데 이것만을 이렇게 쫙 가느냐. 아닌 게 아니라 그건 그렇네요. 임성근만 그런 게 아니라 신범철, 임종덕 이런 사람들 공천까지 줬다라는 게 너무 과하잖아. 이상한 사건이고 발단이 뭔가 있다. 귀인이야.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 자, 이화영 부지사의 미스테리는 왜 중간에 흔들렸을까? 근데 오늘 부인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됐어. 부인 인터뷰 아직 안 보셨나? 지금 조국 혁신당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뉴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제. 난 다른 거 열심히 찾아갖고 왔는데 검사실에서 술 처먹은 사건들 원정화 간첩 조작 사건 한은상 사건 이거 다 아니,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 먹었다는 거는 박지원 원장 술 주더라 이런 얘기 하니까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화영 부지사가 한번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었다. 뭐 얘기를 했어. 지금은 그게 회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이제 본인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남편이 들어가고 나서 엄청 네. 힘들었어요. 그렇겠죠. 저 화감이 넘었는데 이빨도 3개나 빠지고 생리가. 서 변호사님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초반에? 그랬는데 예. 네, 초반에는 갑자기 이화영이가 많이 힘든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사모님도 이 사람이 나가게 해주자 이러더라고요. 뭐 얘기가 다 잘 됐대요.
그 검사랑. 그래서 뭘 말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내용이.